안녕하세요. 함께 투자 고수를 성장하는 토지병장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지난 시간에 이어서 지난 시간은 정화조 용량에 대해서 산출하는 방법을 살펴봤습니다. 제가 앞서 얘기했듯이 이 정화조 용량 대략적으로 산출하는 방법을 알고 있으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너무 깊이 알 필요라고 하면 좀 그런가요? 너무 깊이 접근할 필요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거를 DB로 지자체에서 관리 잘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어떻다는 정도는 알고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죠? 근데 이 하수도 원인자 부담금은 비용이잖아요. 돈이 나가죠? 근데 이 돈이 꽤 큽니다, 금액이. 상가 개발에서는 이 하수도 원인자 부담금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좀 알아야 개발에서 도움이 될 것 같으니까 이 산정 방법에 대해서는 좀 살펴보는데 역시 이것도 하수도 집착에 물어보면 정확히 잘 나옵니다. 하지만 우리가 대화를 하고 어떤 내용이 있는지는 알기 위해서 이 내용도 정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했고요. 오수 발생량. 오수가 뭡니까? 오폐수죠, 오수. 그렇죠? 그러니까 이 화장실이나 뭐 구정물이라든지 그런 오수 발생량에 따른 하수도 원인자 부담금 산정의 방법을 살펴보겠습니다. 상가 입점 시, 상가 입점 시 아니면 면적 기준이나 건축물 용도가 맞는다고 해서 무조건 민허가 나온다고 하면 큰일 납니다, 이거. 이게 큰일 나죠. 의외로 중개업소나 분양상담사의 말만 믿고 인테리어 공사 끝나고 영업행위를 시작하려는데 시작 못한 경우가 많습니다. 오히려 그래서 안 돼서 뭐 용량 부족해가지고 뭐 2, 3일 영업했는데 넘치는 경우도 꽤 있거든요. 이렇게 물이 넘치고 있고 여러 사유 중 하나인 하수도 원인자 부담금을 확인하지 않으면 낭패를 볼 수 있다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하수도 원인자 부담금은 뭐냐면 해당 상가를 사용하면서 오수를 발생했어요. 화장실 같은데 아니면 뭐 식당 그 물 있죠. 생활용수를 쓰고 있는데 오염된 물을 정화시켜야 되니까 그 비용을 대라는 부담금이 원인자. 그 상가를 영업했으니까 음식물을 설거지하고 뭐하고 나올 그 오염된 물을 하지 않았냐. 그걸 정화시켜야 되니까 그거는 원인은 영업했으니까 대라는 거죠. 원인자 부담금이야 그래서. 이렇게 나와 있죠. 오수는 분뇨와 생활하수, 욕실, 세면대, 주방이 있습니다. 정화에 드는 비용이 얼마 될까요? 생각보다 꽤 나옵니다. 이 비용이 만만치 않게 보면은 큰 거 다칩니다. 이게 꽤 나옵니다. 억대도 나오는 것도 봤거든요. 억대도 막 나옵니다. 몇천만 원도 막 나오고 이겠습니다. 먼저 이 계산 방식을 알아야 될 것 같습니다. 계산 방식을 이렇게 알아보면은 이 오수 발생량 계산은 리터, 해당 용도별 일일 오수 발생량 연면적, 지자체별 톤단위 있습니다. 이거는 이 계산이 요건데 이제 이거는 먼저 설명하면은 요거는 지자체별로 다 다릅니다. 요거는 우리가 알 수 있지만 요건 다릅니다. 한번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이제 하나씩. 기존에 학원이 있는데 신규 입점하는 사례입니다. 근데 일일 오수 발생량이 10톤을 넘거나 이렇게 이거 넘는 거죠. 10톤 넘거나 넘습니다. 신규 입점으로 인해서 해당 건물에 일일 누적 오수 발생량이 10톤을 넘으면은 원인자 부담금이 발생한다. 이렇게 씁니다. 학원이 있는데 하루 일일 오수 발생량이 넘어가요. 10일. 이렇게. 아니면 누적 발생량이 넘어가면 원인자 부담금이 발생한다. 이 얘기입니다. 알겠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 즉, 누적분, 신규 미래, 같죠? 둘 다 합친 거. 신규라 하든지, 아니면 뭐요? 누적분이 합쳐가지고 오수 발생량이 10톤 미만일 때는 원인자 부담금 없어요. 이 정도는 충분한 거죠. 이렇게 원인자 부담금. 이렇게. 예를 들어서. 근데 이제 증가 오수 발생량이 10톤 이상일 때는 원래, 증가가 신규로 처음에 8톤이었어요. 근데 이제 신규 증가분이 3톤이 들어갔다. 그렇죠? 10톤 이상일 때는. 그 신규 발생량은 전부 부과하고, 신규 오수 발생량이 10톤 미만이거나, 건물 누적분이 10톤 이상일 때는 10톤 초과분은 부과합니다. 그렇죠? 이게 초과 미만이 아니라 초과네요. 초과분은
그 10톤 이상일 때, 신규 오수 발생량이 10톤 이상이거나 누적분이 10톤 이상일 때는 10톤 초과분은 부과합니다. 얘기입니다. 이거 못합니다. 이렇게 돼 있죠? 이렇게. 지자체마다 조금씩 다르지만 한 톤당 약 300만 원 정도 듭니다. 꽤 있습니다. 150, 200, 300 꽤 있습니다. 10톤을 부과한다고 하면은 3천만 원 나와요. 10톤 곱하기 300만 원이니까. 엄청납니다. 이렇게 꽤 큰 거죠. 엄청난 금액입니다. 이렇게 있고요. 구체적인 사례를 한번 들어보면서 이건 설명이 혼잡하니까 한번 구체적인 사례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1층에 바다 면적 100점 평방미터는 일반 시점에 곱창집이 있어요. 2층에 바다 면적 200평방미터 태권도 학원 입점 좋기죠 한다면 어찌 될까요? 이렇게죠. 먼저 일반 시점은 제곱미터는 70m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따지지 말고 이것만 보자고요. 그러면은 어떻습니까? 그 다음에 학원이죠. 학원은 요게 아니고 요겁니다. 요거. 이것도 좀 잘 요겁니다. 이것이 똑같은 기준이 돼야 되죠. 이런 게 똑같은 기준이 돼야 되니까 그렇죠? 똑같은 기준. 이거 제곱미터당 70리터. 이거는 15리터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위표에서 일반 시점은 70리터. 학원은 15 맞죠? 15가 맞습니다. 이렇게 15, 학원 15 맞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곱창집 오수 발생량에 따른 원인자 부담금은 얼마냐? 70m. 그 다음 바다 면적이 130. 그러니까 9.100이 나오네요. 9.1톤이 나옵니다. 10톤 미만이네요. 이때는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아무 문제가. 이 상태에서 이제 2층에 학원이 들어오는 겁니다. 태권도 학원이 들어오는 거죠. 그러면 이제 오수 발생량은 어떻게 되냐? 이때 이것도 지우겠습니다. 오수 발생량은 어떻게 된다? 하수 원자 부담금은 15리터. 학원에 15리터라고 했지 않습니까? 15리터. 이거죠? 15리터. 근데 바다 면적이 200. 학원이 200평방 되니까. 그러면은 이거 합치니까 3톤이네요. 여기는 9.1톤. 3톤이죠? 곱창집 9.1톤에 태권도 학원 3톤 합치면 11.1톤이 나오네요. 10톤 초과하죠? 그러면 원인자 부담금은 11.1톤에서 빼기 10톤. 2.1톤이 나오죠. 2.1톤은 원인자 부담금을 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1톤당 톤당그램이 만약에 약 300만 원이면 630만 원은 내야 되는 거죠. 그렇죠? 630만 원 내야 됩니다. 왜? 요게 630만 원 내야 되니까, 그죠? 태권도 학원을 입점시키느냐 마느냐 기록하시는 거죠. 이걸 내면서까지 뭐 낼 수도 있겠네요. 금액이 작으니까. 뭐 크지 않으면 낼 수도 있겠죠. 하지만 학원 하는데 이거 낸다고 하면 억울하죠. 그러면 누가 부담하는 게 원칙이죠? 이거는 원래는 누가 부담해야 됩니까? 원래는 그렇죠. 원래 임대인이 해야 되는 거죠. 근데 가만히 보니까 누가 영업하는 거죠? 누가 영업하는 겁니다. 태권도 학원 아닙니까? 그래서 많은 분들이 종종 이게 때문에 분쟁을 일어나고 합니다. 그래서 계약서 정말 잘 써야 되겠죠. 그렇죠? 창기 예제는 적은 부담금이라 할 수 있습니다. 크게는 몇천만 원 부과되는 것도 꽤 있습니다. 그렇겠죠? 하수도 원인자 부담금 납부 대상이라면 원인자 부담금을 납부해야 영업 허가가 나옵니다. 허가 안 나옵니다, 이거. 왜냐하면 원인자 부담금이 내야 된다고 하는 거죠. 그렇게, 그래서 원인자 부담금을 내야지 영업한다. 이렇게 나와죠. 계산하는 방법은 대략적으로 알겠죠? 뭐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렇다면 누가 부담해야 되나? 제가 좀 전에 아까 봤죠? 원칙은 누가 되는 겁니까? 임대인이 내는 게 맞아요. 하지만 현실적으로 분양 최초 이점을 경험하는 건 제 기억에는 대부분 임차인이 부담을 많이 해요. 왜? 임차인 영업을 해야 되니까. 그래서 되게 이게 다툼이 생깁니다. 억울하죠, 막. 그것도 뭐 1, 2천에 나와버리죠. 임차인이 어떻게 뭐 영업을 하려고 한 건데 큰 돈 내려가는 거 보니까 그 문제가 되겠죠. 따라서 누가 부담 여부하는지는 꼭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렇죠. 그 제일 중요한 건 뭡니까? 내가 만약에 이게 학원을 하고 싶어. 태권도 학원. 음식점 있는 상태에서. 그러면 이 학원을 뭐 하는 거죠? 지자체에 들어와서 들어갈 수 있는지 확인하면 되는 거죠. 확인하면 되겠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용도 변경을 수반해서 용도 변경을 한 겁니다. 기존 임차인과 신규 임차인의 권리 승계가 이어지는 경우는 임차인끼리 조율하면 돼요. 용도 변경을 알아서 한 거니까, 새로 기존 임차인 나가면서 도저히 안 들어오니까 이게 신규 임차인이 뭘 영업 바꾸겠다. 그때는 조율하면 되겠죠?
하시도 원인자 부담금은 계략적으로 산출하시셔도 반드시 뭐라고요?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다. 정화조 용량도 그렇고 하시도 원인자 부담금도 그렇고 반드시 확인하는 게 필요합니다. 하지만 계략적으로 어느 정도 나오지는 않아야 되겠죠. 겠죠? 이상으로 오수 발생량에 따른 하시도 원인자 부담금에 대해 살펴봤어요. 그래서 꼭 알아야 되는 내용들이 맞습니다. 전문가 보시도 나오고요. 그렇겠죠? 그래서 원인자 부담금이 어렵다고 하면은 굉장히 어려운 내용이 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원인자 부담금이 다 틀리거든요. 이거 보시면 살짝 보시면은 그 동물 검역수하고 이게 틀리죠? 숫자가 다르잖아요. 숫자가 다릅니다. 휴게인점하고 다르죠. 그렇죠? 휴게인점 다르잖아요. 휴게인점 뭐죠? 빵집 같은데 술 안 팔고 하는 데 있죠? 그런 데죠. 이게 다릅니다. 그래서 이 업종별로 모든 거를 다 파악한다는 것은 사실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오히려 지자체 하수도과의 도움을 받아서 정리하는 것이 훨씬 더 맞지 않나 싶습니다. 이렇게 했고요. 제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지난 시간은 정화조 용량, 이번 시간에는 하수도 원인자 부담금 얘기해봤습니다. 저 역시 예전에는 이거에 대해서 디테일하게 개발적 해보니까 참가도 많이 해봤으니까 제가 직접 계산도 하고 MD 구성이 뭐천다지 많이 입점한다고 했잖아요. MD 구성이 뭐냐면 MD 구성, 그러니까 여기는 뭐 스타벅스도 본다, 여기는 뭐 업종별로 MD를 구성하는 거예요. 이 MD 구성의 기본이 뭡니까? 이게 정화조화가 달려 있거든요. 원인자 부담금. 그러니까 아무거나 막 들어오게 하면 안 돼요. 너무 많이 들어오게 하거나. 그러니까 업종을 잘 이해해야 되죠. 그러니까 이것이 굉장히 디테일하게 그런 업무입니다. 디테일한 업무. 그러니까 이거 하나만 해도 건물 전체가 뭐 5층짜리도 10층짜리다. 업무 시설도 있고 뭐 숙박 시설도 있고 여러 가지 있지 않습니까? 그거를 전부 다 용량을 맞춰가지고 한다는 거. 이거 엄청나게 완전 고급적인 일입니다. 굉장히 난해한 일이죠. 그렇죠? 난해한 일이기 때문에 이런 거 전문적으로 하시는 분도 꽤 있습니다. 그런 분은 있어요. 근데 우리는 이렇게까지는 할 이유는 없을 것 같고, 어떻게 한다? 이제 이 지자체 하수도과 가서 상담을 해야 되겠죠. 가서 원인자 부담금하고 이 정화조 용량에 대해서 정확히 물어보고 대화를 나누면서 판단할 수 있으면 됩니다. 근데 제가 이걸 왜 한다고요? 늘 얘기했지만, 개발에서는 늘 얘기했지만, 토지에서도 마찬가지고, 이 하수도과 담당자의 이 어떤 조언이라든지 말씀을 알아듣고 대화를 나눌 수 있어야 되기 때문입니다. 알겠죠? 모든 걸 알 수는 없어요. 제가 늘 강조하는 것도 그겁니다. 그렇죠? 늘 강조하는 것이 바로 뭡니까? 무슨 말인지 알아듣고 개발에 필요한 내용을 정리할 수 있으면 되는 거지. 이거 전부 다 안다고 해서 요거를 전부 다 안다고 개발 잘하냐? 그건 아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오히려 이 줄일 수 있는 방법, 그 어떤 팁, 이런 게 더 필요합니다. 이런 팁들을 우리는 뭐 하는 겁니까? 그 오프 과정에서, 정규 과정 있죠? 정규 과정에서 이런 팁을 우리가 알아야죠. 그러니까 이걸 줄이는 방법, 효율적인 방법, 램드 구성하는 방법, 어떻게 짜야 되는지, 이런 게 이제 오프에서 필요한 겁니다. 이런 거는 이제 뭐 할 수 있다고요? 혼자서 셀프로 할 수 있어요. 충분히 제가 알려드렸기 때문에 할 수 있는데, 우리가 더 중요한 건 뭡니까? 이런 거를 할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오프 과정이 있고, 많은 분들하고 성장하면서 발전하는 것이 이런 걸 알아가는 과정입니다. 알겠죠? 이거를 좀 디테일하게 했으면 좋겠는데, 그 디테일할 이유는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죠? 네, 이번 시간까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상가 개발의 기본적인 정화조 용량하고 하수도 원인자 부담금 산출에 대해서 정리하였습니다.